네, 안녕하세요. 고소음 피해 등을 위한 양식업자 맞춤형 파라메트릭 보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고양고양팀의 발표자 김환준, 정시훈, 그리고 김찬호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해역회충 수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역회충 수온은 19.8도까지 상승한 모습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는 자그마치 2,38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소음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요. 고소음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53%로서 전체 피해 금액으로 보면 1,250억 원 수준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양식업 회사 피해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기 위해서 어업기술원에 계시는 포항지역 담당자분과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만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지원이 현재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초기 가입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5대5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보험금을 증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음 위험을 줄이고자 현재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았는데요. 현재는 고소음 경보가 발령 시 양식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직접 나가시거나 pH 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 예측한 온도나 다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문제의식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산물 양식재해보험의 가입률은 35% 수준에 미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가입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조한 가입률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초기 가입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서 보험금 또한 미지급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피해 청구 건수 136건 중에서 41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다면 피보험자들이 이탈을 할 것이고 피보험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음에 따라서 손해율이 인상되면 보험료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가피한 악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 보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라메트릭 보험은 사건 규모에 기반해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파라메트릭 보험의 핵심은 트리거 설정인데요. 여기서 이 트리거는 임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계치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어떤 사고의 기준 지표로서 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간단한 절차 뒤에 자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진이나 허리케인처럼 그 특정 자연재해의 강도가 명확하게 수치로서 나타나는 자연재해이 현행 파라메트릭 보험의 해외에서의 주요 타겟이었는데요. 저희는 그렇다면 이런 수온이나 아니면 기온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잘 컨트롤한다면 이러한 상품들을 양식업자 맞춤형 파라메트릭 보험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메트릭 보험이 기존 보험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험금 지급 절차가 상당부분 간소화된다는 것인데요. 지급의 기준이 사전에 정의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과정이 간편해지고 따라서 보험사의 운영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어떤 경제성이나 아니면 보장성이 문제가 되는 보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도 보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메트릭 보험에도 문제점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실제 손실과 보험금의 차이를 의미하는 베이시스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에 얼마가 사전에 지급될지가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트리거가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료도 그런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보험료를 계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 양식업자별 예상 피해액을 개별적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 피해액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또는 집단끼리 묶어서 기대값을 구한 뒤에 거기에 부가보험료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영업보험료를 계산하는 형태로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양식업자별 예상 피해액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 예상되는 트리거 횟수에 따라서 예상되는 트리거 횟수에 따라서 이 손해액을 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거 횟수가 얼마나 일어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 변수로서 모델링을 해준 모습이고요. 그 외에 XS, NS, MIS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XS는 간단하게 S번째 양식 품종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단위당 피해, 즉 한 마리당 상품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S 같은 경우에는 한 양식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장 속에서의 총 개체수, S번째 양식 품종의 총 개체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S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 함수인데요. 이 함수 안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망률 함수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사망률 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률 함수의 변수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우선 수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고수온 노출 지수라는 다음의 지수를 고안함으로써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한계 수온은 다양한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다시피 양식 품종이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수온을 의미합니다. 즉 양식 품종이 특정 한계 수온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적인 가치로 손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점차 고수온 상황이 일어남에 따라서 아니면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온도 함수는 점차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계 수온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온도가 얼마나 한계 수온을 초과하는지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산해 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고수온 노출 지수를 시간과 얼마나 한계 수온을 초과했는지에 대한 조건 면적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함수 안에 대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망률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고수온 노출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식장의 형태에는 다양한 양식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육상 수조식이 될 수도 있고 해상 가두리 양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동의 변수로서 넣음으로써 다양한 양식장의 형태를 고려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수를 통해서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준 산소량이 물속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S번째 어종의 사망률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이 사망률 함수를 모델링하고 추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리거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트리거는 한계 수온을 어떤 강도로 얼마나 초과했는지, 즉 저희가 아까 고수온 노출 지수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 아이디어를 다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예시를 봐주시면 30도 이상 3일간 두 번 지속이라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30도 이상 3일간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두 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일어날지가 예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따라서 이제 n을 2로 설정을 해준 모습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피해 추정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치만을 기르는 양식업자 A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넙치가 5만 마리이고 넙치 한 마리당 가격이 1,000원이고 30도 이상 5일간 지속되는 고수온 상황 속에서 저희가 추정한 폐사율 함수가 0.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황이 만약에 두 번 일어난다면 다음과 같이 양식업자 개별적인 예상 피해를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 마리당 가격이 1,000원이고 처음에 5만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폐사율 함수를 곱해준 뒤에 그 다음에 사망한 개체수를 제외한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양식업자 예상 피해액이 1,8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험금은 한계 수온을 초과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계 수온을 초과한 기간이 3일일 경우에는 10%를 보장하고 그리고 5일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30%를 보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미지급이나 과지급 등의 베이시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적절한 보험금 그리고 보장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확성의 피해 추정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온에 대한 예측치와 그리고 이 수온에 따라서 품종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사율 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온 예측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은
실시간 해양 수상 환경 자동 관측 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으며 전국에 있는 196개의 관측소에서 이러한 온도 및 용존산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수치 모델 기반으로 수온에 대한 예측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 예측치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추가로 다양한 기상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더 높은 수온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양식 지역별 수온 예측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에서는 주요 양식품종별 한계수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계수온 데이터는 그 폐사율 함수 추정에서 주요한 입력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모델의 결과 성능을 비교할 때 이 자료가 일관성 있게 부합하는지 그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양식어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에서는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양식장의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마찬가지로 검토하면서 모델의 신뢰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델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모델을 가지고 폐사율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입력 변수 중 하나인 고수온 노출 지수 이외에도 양식 형태, 그리고 용존산소, 그리고 양식장의 고유한 특성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 입력 변수들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모델링하는 랜덤 포레스트나 신경망 등의 모델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폐사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양식업자 피해액 예측식에 이 폐사율 함수를 대입해서 수온에 따른 폐사율을 대입해서 양식장의 총 경제적 손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경제적 손실 추정에는 이후에 이제 보험금 산정 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제 이어서 파라메트릭 보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관련 규제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파라메트릭 보험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규제법 역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우측에 보이시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파라메트릭 보험이 손해보험의 원리에 부합함과 동시에 보험법규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 법규 유권 해석입니다. 2014년 금융위원회는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이 손해보험 상품의 정의에 부합함을 판단하면서 관련 법규 유권 해석상 저희 파라메트릭 보험도 출시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지수형 보험의 출시입니다. 2024년 보험개방론의 참조 손보험률을 기반으로 지수형 항공기 지원 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보험의 원리에 부합함인데요. 저희 파라메트릭 보험의 경우 정교한 손실 측정을 기반으로 손해보험의 원리 중 피보험 이익과 이득금지 원칙에 부합함을 확인함으로써 파라메트릭 보험의 적법성을 확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 관리 방안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라메트릭 보험의 경우 트리거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는 재보험이나 국가적인 지원과 1차적인 논의 외에 1차원적인 논의 외에도 저희 모델의 특성에 기반하여 가지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한선 설정입니다. 양식장의 총 가치를 계산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 요율 차별화입니다. 고수온 피해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지역에서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차등 보험료 책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제적 지원입니다. 트리거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료가 실제적인 재무적 손실을 반영하지 못함을 미리 피보험 계약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함께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고소한 위험 피해 예측치를 미리 안내를 드린다든지 선제적 조치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고소한 피해 대응을 위한 양식업자 맞춤형 파라메트릭 보험을 제안드렸습니다. 현재 기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긴 손해사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에 대응해 머신러닝 기반 피해 예측 모델을 통해 고소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험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양식업자들에 대한 보험 피해 지원은 30%의 낮은 지급률과 보험 접수부터
손해배상 절차를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구 절차 소립을 확인하게 되면서 전수조사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피해 복구 목적이란 사후적 지원 측면에 그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파라메트릭 보험은 트리거 기반이 높은 지급률과 빠른 지급 시기, 그다음에 고소음 피해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및 선제적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식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 대보험의 문제점도 잘 파고드셨고, 해결 방안으로 지수연보험 제시를 있는데,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현실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디테일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수온 관측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온 관측지가 아까 160몇 개였나요? 중국에 있었는데, 아직 화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수온 관측 지점하고 실제 양식장의 수온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저 정도의 관측지면 우리나라 바다 전체 아니면 근처에는 수온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관측하고 있는 그 관측소에서의 그 수온 관측소 내용은 이제 예측 시에 이제 활용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실제로 양식업자들 개인마다 아마 그 고수온이라든지 또는 저수온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도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양식업자들에게 확보하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이 파라메트릭 보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양식장에 그런 온도 예측을 위한 그런 관측 센서를 설치한다 등의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공인된 관측소 말고 양식장에 양식업자가 설치를 하거나 보험자가 설치를 해서 그걸 확인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대한 양식업자가 직접 본인이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모랄 해저드 문제도 생기고 이 데이터의 정확성,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데이터에 대한 측정하는 기기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공유된 데이터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없을까요? 가능하다면은 이제 196개소 그 관측소에서 실시한 자료가 그 양식업자들이 있는 그 연안의 어떤 수온을 대표한다는 그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보험사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그것을 이제 양식업자가 그것을 조작할 수 없게끔 하는 어떤 방안이 좀 설치가 된 그런 기기를 보급하고, 실제로 측정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그런 모럴 해저드 문제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제공의 송영호입니다. 베이시스 리스크가 실제로 그 모델에서 나오는 거하고 실제로 발생 손해가고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론적인 피해 산출보다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고액이 매년 관찰과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베이시스 리스크를 너무 이론적으로 그 모델로 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모델에서는 어떤 예상 피해 산출하는 시간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고 미래에 대한 예측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실제로서 지금은 그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 양식업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나 그 피해 규모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거에 이런 수온이 이만큼, 그리고 또 다른 용존 산소라든지 고수온이 이 정도 있었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이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조금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시범 기간을 거쳐서 그런 리스크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정식 출시로 이어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